주류 대출에 대한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네, 제가 몇 개월 전에 주류 대출에 대한 위험성에 관한 영상을 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좀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분들이 댓글을 달았다가 지우고 그러시네요. 제가 드렸던 정보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올렸던 영상의 핵심은요, 주류 대출은 무이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채보다도 더 비싼 이자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 중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계약서 상에는 주류 대출은 무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를 납품받는 가격이 싸지가 않기 때문에 무이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맥주 한 병이 1,500원에 받아서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주류 대출을 받으면 1,600원에 받아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류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주류 가격은 정해져 있다. 절대 올려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려서 판매를 했다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0원에 낮추어서 협의가 보통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주류 회사에 주류를 납품을 받을 때 그쪽에서 공개하는 가격이 100% 정해진 가격이 아닙니다. 여기에 1,500원이라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가격에 대한 협상의 룸이 있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 그 협상 룸이 작아진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제 영상에 보고 할인해 줄 수 있는 폭이 없어지는 거지 높이지는 않는다. 그러니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말라 라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점은 주류 대출을 받게 되면은 할인 폭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팩트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주류 대출을 받으면 1,500원이 1,400원이 될 수 있는 협상의 룸이 없어진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1,400원에 받을 수 있었지만 1,500원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했나 또는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가 싶어서 서치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떤 자료를 제공할 만한 것은 찾기가 좀 힘들었고요. 서치를 하다 보니까 라디오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좀 첨부를 하려고 해요. 라디오 내용은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길에 전혀 빼먹지 않고 듣고 있는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MBC 라디오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면은 꼭 들어보세요. 들을 내용 정말 많고 공부가 되는 게 정말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 내용은 10년 가까이 아니면 10년 넘게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들었거든요. 이 라디오를요. 손경제 라디오에서 이야기해주는 주류 대출에 대한 내용 제가 참조하시라고 제가 한번 지금 틀어볼게요.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일단은 돈을 빌려주고 지금 이건 주류 대출에 대한 주제 부분을 제가 좀 카트에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속도를 빨리 했어요. 그리고 조금 속도를 빨리 했어요. 이 주류 대출을 받으면 돈을 빌려준 주류 대조사에서 만든 수를 특정 도매상이 독점으로 납품하게 되는데 이때 은근슬쩍 술값을 올려서 납품을 합니다. 이 부분은 주류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자분이 조금 잘못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은근슬쩍 올리는 게 아니라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룸이 없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기자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 기자는 잘 몰라요. 노기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자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주류 업체가 됐건 어느 업체가 됐건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그게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이 그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익이 없이 어떻게 돈을 빌려줘요? 영리를 추구하는 주류 회사에서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리를 취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기업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없이 대출을 받는다면은 이제 피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거였고요. 사실상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품하는 술값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 가서 A 맥주 주세요 했을 때 A 맥주는 없고요 B 맥주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혹시 그 B 맥주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기로 한 그 가게일지도 모르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 돈을 빌리면 한 통에 4만 원짜리 생맥주를 4만 1,000원, 4만 2,000원씩 계속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돈을 안 빌렸으면 4만 원에 사올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한 통당 2,000원, 3,000원씩 계속 주는 거라면 야,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되면 내가 더 쓰는 돈이 더 많겠다 싶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 텐데 네. 어떻습니까? 노 기자께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그럼 이자 격으로 얼마를 내고 이 대출을 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주류 대출을 받고 이자를 돈으로 내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받는 소주의 소주의 가격, 그 한 짝당의 가격 또는 생맥주의 가격, 이 가격이 내가 만약에 주류 대출을 안 받았다면 1,000원, 2,000원, 3,000원의 할인폭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협상이 가능한데 주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할인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보통 스몰리어 같은 호프집은 20리터짜리 생맥주를 매일 한 통씩 소비를 하고 장사가 잘 되면 2통, 3통도 소비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납품자가 하루에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 2만 원씩 더 내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15만 원이고 1년이면 180만 원 정도니까 10만 원을 빌렸으면 180만 원, 연 18% 이자를 내는 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2금융권에서 보통 신용도가 5등급에서 7등급인 중신용자라면 이자율이 보통 15%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8%랑 15% 별 차이가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중요한 게 주류 대출을 받았다가 2, 3년 동안 독점 납품받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폐업을 하면은 네.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 위약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게 보통 대출 금액 25%에서 30%를 물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요. 주류대를 조금 더 비싸게가 아니라고 했죠. 그 직원이 이야기를 했죠. 비싸게가 아니라 더 싸지 않게, 싸게 받을 수 있지만 싸게 받지 않게 협상을 한다는 거죠. 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평균적으로 비싸게 받는 가격이 1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대출금 대비해서 18% 정도가 나오더라고 하네요. 이건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어차피 기자의 이야기니까. 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소주 한 병에 1,500원에 받는데 만약에 내가 대출을 안 받았다 그러면 1,500원이 1,450원이나 1,400원이나 또는 1,300원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1년 동안 계산을 했을 때 얼만큼 더 비싸게 내고 있는가, 다시 더 싸지 않게 내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주류 대출로 1,000만 원을 빌리고 중도 폐업을 한다면 이자율 18%씩 꼬박꼬박 내던 거에 더해서 위약금 25%까지 더하면 총 이자율이 43%에 달합니다. 주류대를 더 싸지 않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주류대금을 싸지 않게, 어려우니까 그냥 하던 대로 이야기할게요. 주류대금을 조금 더 비싸게 내는 거 이외에도 만약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위약금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주류대출을 3,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1년만 하고 장사를 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00만 원에 대한 위약금으로, 이건 이자가 아닌 거죠. 위약금을 내라는 거죠. 무이자로 빌려준 이유는 3년간 장사를 하면서 내 주류를 입고시키려고 한 건데 그걸 지키지 못했으니 내가 빌려준 무이자 3,000만 원에 대한 위약금, 뭐 그게 3,000만 원에 대한 위약금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는 혹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류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 계약서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내가 3년간 무리 없이 잘 쓰게 되면 무이자가 되는 거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균적으로 18% 정도의 주류대, 대출 대비 18% 정도의 주류대를 더 내는 것은 접어두고 위약금은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계약 자체가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된 건 아니냐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내용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또는 이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은 저에게 어차피 저는 사실 이게 나쁘다 좋다 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팩트와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 주류 업계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 중에 그것보다는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다른 오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또 전화 통화로 해서 또 상담을 조금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 이외에 또 저런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